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자바스크립트를 강의할 정인용 강사예요. 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전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설치할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란 개발자가 만든 문서에 방문자가 방문하여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그 동작에 대응하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물론 웹 관련 분야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를 보면서 간단히 자바스크립트가 언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ddm.go.kr이고요. 서울시 동대문구청 사이트예요. 자, 제가 여기를 지금 방문을 했으니까 제가 방문객이 되겠죠. 제가 방문객에서 입장해서 자, GMB 메뉴바 위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물론 방문객의 동작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렇게 동작이 일어났을 때 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죠? 서브 메뉴가 아래로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띄게 되면은 다시 동작이 일어났죠. 그죠? 제가 마우스를 어디서? 메뉴바에서 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브 메뉴가 역시 사라졌죠. 다시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은 비주얼 배너가 있습니다. 비주얼 배너의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클릭을 했다라는 것은 방문자의 동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했다라는 이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죠. 자, 어떻게? 비주얼 배너가 계속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 계속 내려가세요. 자, 여기는 뭐죠? 탭 메뉴 버튼이죠. 자, 탭 메뉴 버튼이고요. 제가 구정 소식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구정 소식 최근 게시물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시공고에다 올리게 되면은 고시공고 관련된 최근 게시물이 보이게 됩니다. 즉 이렇듯 자바스크립트는요, 방문자가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동작을 취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를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 자바스크립트를 차단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폭스에 웹 개발 도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상단에 disable, 즉 차단 기능이죠. 그래서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자, disable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서요, disable 자바스크립트, disable all 자바스크립트를 클릭을 하고서요, F5번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이 일어났고요. 다시 마우스를 가져다가 GMB 메뉴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다시 종합 민원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벗어났고요. 다시 밑에 내려와서 비주얼 배너 영역에 가서 오른쪽 버튼에다가 마우스 올려놨고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작을 취했을 때 앞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는 요 배너 이미지가 바뀌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아무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듯 자바스크립트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들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개발하는 언어입니다. 즉 UI, UX 개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자바스크립트를 차단을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을 해제하시고요. 새로 고친 F5번을 누르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롤링 버튼 배너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검색어 입력해주세요 라는 요게 뭐죠? 안내 가이드죠. 그죠? 입력하는 곳의 안내 가이드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100% 부분에 확대 축소 버튼도 역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전에는요, 이런 모든 기능들을 대부분 사용하기, 즉 만들기 쉬운 그래픽 유저 환경에서 만드는 플래시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게 됐느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대중들에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가 됐죠. 그리고 아이폰에서는요, 이런 스마트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스티븐 잡스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플래시를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플래시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든, 즉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언어 jQuery였던 거죠. 즉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jQuery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실 때는요, 반드시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XHTML을 간단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런 HTML 문서랑 함께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요 HTML 요점 정리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HTML 문서를 다 완성을 했으면은 그 HTML 문서를 정렬을 시키고, 그리고 레이아웃 정렬을 시키고 서식을 입히는 역할을 해주는 CSS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다시피 GMB 요소를 보였다 숨겼다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 CSS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CSS를 이용할 때, 즉 자바스크립트로 이 CSS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CSS의 기본 요런 속성들을 다 숙지를 하시고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완성된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웹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웹브라우저 중에서도요, 어떤 브라우저를 설치를 할 거냐면 파이어폭스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자, 모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 mozilla.or.kr/ko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누르셔가지고 순차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역시 부가 기능을 같이 함께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 기능은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앞에서도 봤다시피 자,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차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CSS라든지 이런 차단을 해서 제거를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웹 디벨로퍼, 즉 웹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개발 도구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은 파이어버그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어버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HTML 문서랑 CSS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에 적용된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문서에 작성된
뭐 문제점들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파이어버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문법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검사해주는 유효성 검사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작성할 에디트 플러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에디트 플러스는 우리 책에서 보시다시피 www.editplus.com에서 editplus.com에서 다운로드 메뉴바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0일판 평가판으로서 4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렇게 쭉쭉 받으시고요. 받으실 때, 설치를 하실 때 한글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는 기본 세팅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본 세팅 부분은 우리 책을 참고하시면서 쭉 기본 세팅을 따라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완료가 됐으면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맛보기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맛보기 예제는 방문자의 나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의 나이를 물어봐서, 자, 방문자가 20세 이상이면은 당신은 성인입니다 라는 경고창을 출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문이 나오는 거고, 자, 만약 20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당신은 미성년자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까지 설치가 됐다 라고 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헤더 영역 또는 바디 영역 사이에다가 선언문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여기서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거야 라고 해서 선언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타입 형식은 텍스트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거야 라고 해서 선언을 하는 거죠. 즉,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디다 작성하는 거죠? HTML 문서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영역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거야 라고 나타내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이를 입력받아 올 수 있도록 age 하고서 prompt 하고서 당신의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라는 것은 질의응답창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자로 하여금 연령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질의응답창을 띄웠고요. 이거는 기본값 숫자 0을 집어넣습니다. 즉, 방문자한테 숫자를 입력해 라고 해서 기본값 0을 띄웠고요. 그리고 방문자가 입력한 값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 값을 비교를 해서 당신은 성인입니까?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즉,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값이 하나가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ge에는 방문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if문이라고 해서 조건문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이가 20살 이상이면은 성인이라고 실행문, 즉 요건 출력문이에요. 그래서 문서에 문자를 출력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큐먼트 점, 자, 도큐먼트라는 건 객체고요. 점은 요거는 이제 그 메소드하고 객체를 나눌 때 쓰는 구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점하고서 write라고 썼죠. 요거는 뭐냐면은 문서에다가 write 성인이라는 글을 출력해 라고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20살 이상일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 입력한 값이 25살이다, 25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성인이라는 게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5세이다 라고 이렇게 15라고 입력을 했다면은 AJ는 15가 저장이 돼서 2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else문을 실행해서 미성년자라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이라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B를 누르시고요. 제가 25세라고 하면은 자, 요거는 이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 예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